이어서 배워볼 내용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예요. 근데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는 그냥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먼저 예제 문제를 같이 풀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예제 3번 같이 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문자가 있어요. 이 문자의 알파벳은 총 몇 개일까요? 내가 미리 세봤는데 C라는 문자가 1개, O라는 문자가 2개, R이라는 문자 2개, N이라는 문자 1개, A라는 문자 1개, V라는 문자 1개, I라는 문자 1개, U도 1개, S도 1개. 이거 총 몇 개냐면 11개의 문자가 있어요. 총 11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야. 단순하게 생각하면 11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11 팩토리얼이라고 구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함정이 있겠지. 그냥 이런 쉬운 문제를 내지 않았을 거야. 다른 문자들은 다 한 번씩만 유일하게 등장하는데 O와 R이라는 문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단어에서 2번씩 등장을 해요. 지금 이 상태로 있는 순서 배열만 보더라도 여기서 내가 너희 모르게 O라는 문자 2개의 자리를 바꿨어. 그리고 나서 너네들이 이걸 봤을 때 다른 경우라고 생각이 되나요? 아니지. 혹은 R이라는 문자 2개의 자리를 안 보는 사이에 살짝 바꿨어. 그리고 나서 다시 보여주었을 때 문자 배열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드나요? 그렇지 않지. 그래서 이것처럼 같은 것이 포함된 것들을 나열할 때에는 단순히 문자 개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2가지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전체 경우의 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로 O 2개의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로 전체 경우의 수를 나눕니다. R도 역시 마찬가지. 이 2개가 동시에 일어나더라도 전체 문자 배열의 개수를 세는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로 나눠요. 아까 원순열에서 똑같은 경우 n개로 나누어 n-1 팩토리얼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 2개씩 2개 포함한 11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11 팩토리얼을 2팩과 2팩의 곱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앞에 박스로 넘어와 보면 이와 같이 n개 중에서 각각 p개, q개, r개씩 같은 것이 들어있을 때 이 n개를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먼저 같은 것이 섞여있는 n개를 일렬로 모두 나열한 다음에 같은 아이들을 배열하는 일렬로 배열하는 것으로 나누는 식으로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이해가죠? 지금 이렇게 같은 것에 있는 순열의 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예제 4번에 있는 최단 경로의 수 구하는 문제들이에요. 바로 문제 풀면서 살펴볼게요. 1번에 보면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의 개수를 구해보라는 문제야. 지금은 학교를 못 나오고 있지만 바둑판 모양의 도로가 있고 모든 간격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야겠지. 학교에서 집까지 최단 경로로 가고 싶대요. 최단 경로로 가는 방법은 굉장히 많겠지만 단순히만 몇 개 구해보면 이렇게 가는 경우, 혹은 이렇게 가는 경우, 혹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가기 때문에 최단 경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최단 경로가 아닌 경우는 갔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가는 경우가 최단 경로에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몇 개의 최단 경로를 손으로 따라 그렸을 때 드는 공통점은 뭐냐면요.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최단 경로를 통해 가려면 우리는 왼쪽 방향 혹은 위쪽 방향의 도로망만 따져서 가야 한다는 거야. 이렇게 가는 최단 경로와 이렇게 가는 최단 경로 모두 무엇이 공통점이 있냐면 왼쪽으로는 4번, 위쪽으로는 5번을 이동을 해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겠죠. 이 두 가지 경우 말고 다른 경우를 여러 개 살펴보더라도 최단 경로의 수로 이동했을 때 화살표의 개수는 변함이 없어요. 즉, 학교에서 집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 7번, 위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 5번을 적절히 섞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총 12개의 화살표를 일렬로 배열하긴 하는데 이 중에 왼쪽 모양의 화살표가 7번 같고 위쪽 모양의 화살표가 5개 같아. 즉 12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그 중에 7개의 문자가 똑같고 5개의 문자가 똑같을 때 같은 문자가 7개, 5개씩 섞여 있었을 때 이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와 같으므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값이 커서 계산 생략할게요. 문제에 조금 더 조건을 보태서 구해보자면 오늘은 내가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날이야. 그래서 학교에서 집에까지 가려다가 약국을 들러서 마스크를 사기로 했어요. 학교에서 약국을 들러서 집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이렇게 최단 경로로 이동했을 때는 약국을 들리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의 카운팅이 안 되겠지. 어떻게 해야겠어요? 먼저 약국과 학교를 대각선으로 잇는 직사각형을 구해서 학교에서 약국을 먼저 가는 경우의 수를 세야겠지. 방금 위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학교에서 약국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어떤 경로를 내가 찾더라도 공통점이 있을 건데 어떤 공통점이냐면 왼쪽으로는 4번, 위쪽으로는 2번을 이동해야 되는 공통점이 있을 거야. 이것은 왼쪽 화살표 4개와 위쪽 화살표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과 같아서 총 6개의 문자를 배열하긴 하는데 이 중에 4가지 문자가 같고 2가지 문자가 같을 때 이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6팩을 4팩과 2팩을 곱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겠죠. 이 약국에 들렀어. 약국에서 마스크를 산 다음에 약국에서 다시 집까지 최단 경로를 이용해서 가려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최단 경로를 고려하더라도 이것들은 공통점이 있을 건데 약국에서 집에까지 가려면 왼쪽으로는 3번, 위쪽으로도 3번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약국에서 집에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는 이 왼쪽 2번과 위쪽 3번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가는 방법은 동일할 거예요. 따라서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긴 하는데 이 중에 3개의 문자가 같고 또 3개의 문자가 같을 때 같은 것이 3개, 3개씩 총 6개가 섞여 있을 때 이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학교에서 약국까지 갔다가 약국에서 집에까지 가는 이 사건이 1년의 사건이지 타임머신을 다시 타고 돌아가서 재선택을 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둘은 합의 법칙을 써서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요. 곱의 법칙을 써서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요. 곱의 법칙을 씁니다. 동시간대에 한 번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 그래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6팩, 4팩, 2팩으로 나누면